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성탄절 3일간의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다소 조용한 연휴였는데 강원도에서는 연휴 동안 코로나19 환자 70여 명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춘천과 철원에서 환자가 많이 나왔는데 전체의 44%가 가족 간의 전파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상황을 김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춘천시 보건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성탄절 연휴에도 쉬지 않고 운영됐습니다. 성탄절 당일에는 환자 36명이 나왔고 토요일에는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환자가 최소 20명 나와 연휴 동안 환자 7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춘천과 철원에 환자가 집중됐습니다. 춘천에서는 집단 감염이 아닌 산발적 감염으로 대부분 가족 간 전파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1일 사이 강원대병원 장례식장에 머물렀던 속초 48번과 49번이 먼저 확진됐고 이 환자들의 가족 4명도 춘천에서 확진됐습니다. 철원에서는 노인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 감염이 N차 감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해당 시설에서 18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접촉자를 매개로 근남면의 한 종교시설에서 7명, 갈마르베 소모임에서 5명이 추가됐습니다. 원주에서는 교사 부부 등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3명이 나온 이후 가족과 접촉자를 중심으로 연휴 동안 환자 14명이 나왔습니다. 동해와 강릉, 속초 등 동해안 지역에서도 산발적 감염으로 연휴간 환자 21명이 추가됐습니다. 연휴 동안 추가된 환자 75명 가운데 44%인 33명이 가족이나 친척에게 감염됐습니다. 가족 간 전파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입니다. 지난 한 달여간의 유행 특성을 보면 가족 간의 전파가 빈번하여 전체의 약 24%, 19세 이하의 환자는 약 44%가 가족 내 선행 확진자를 통해 감염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당초 오늘까지 예정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특별 방역대책 종료 기간인 1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코로나19로 치료 중인 환자와 자가 격리자 수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6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 환자 320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음압병상의 경우 220곳 가운데 166곳이 사용 중이며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환자 120여 명은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상황입니다. 또 확진자의 접촉자 2,500여 명과 해외 입국자 390명을 포함해 3,000명에 육박하는 도민들이 자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오늘부터 전체 군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 양양군은 최근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와 도내 감염 확산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보건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방식으로 군민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추진합니다. 한편 고성군도 오는 1월 1일까지 닷새 동안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전 국민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도내 자치단체들이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변경된 지명을 바로잡으려는 용역을 시작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용역을 마치고 주민 의견까지 수렴하는 등 상당 부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왕산면의 지명은 고려 32대 왕인 우왕이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곳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됐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강점기인 1914년 임금 왕에 날 일자를 붙여 성할 왕으로 한자 표기를 바꿨습니다. 일본 왕을 의미하는 한자로 풀이됩니다. 일제 잔재를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결국 2014년 강릉시 왕산면은 100년 만에 제 이름을 찾았고 기존의 한자도 모두 교체됐습니다. 정선 가리왕산, 평창, 발왕산과 주황산도 일제강점기 때 변경된 명칭을 되찾은 예입니다. 지난해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계기로 지명을 되찾는 방법으로 왜곡된 역사 바로잡기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용역을 통해 왜곡 의심 지명 12건, 폐지 대상 지명 54건을 없애거나 변경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괴방산, 진리천, 피내골 등이 본래의 한자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술 연구 용역을 한 번 더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받고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제 또 주민 의견 수렴까지 이제 완료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강릉시 지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양양구는 지명위원회를 구성해 고문원, 고지도 등 과거 자료 조사와 현지 조사를 벌여 올해 268건을 시작으로 모두 823건의 일본식 지명 등을 변경합니다. 용역 결과는 마쳤고요.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장 조사나 자료 조사를 통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추가로 받고 있고요. 지금 한 3년차 계획으로 800여 건을 완료할 계획이에요. 다른 시군들도 지명 정비를 위한 용역을 마쳤거나 용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비해야 할 지명은 많습니다. 커피거리로 유명한 강릉 안목 해변 일대. 안목의 원래 지명은 송정마을 앞쪽의 길목, 즉 안목입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이 발음하기 쉽도록 안목에서 안목으로 변경한 겁니다. 구정면 어단리 역시 원래 임금을 위한 재단이란 의미의 단을 붉은 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에서는 한자를 변경하거나 단순 숫자나 방위 사용, 우리 민족 문화와 역사 비하를 위해 왜곡된 지명이 아직 215개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6년 동안 도내 18개 시군의 지명 자료집을 정리하고 이를 아카이브로 구축해 전자지명사전을 편찬할 계획입니다. 8개 시군의 지명 자료집을 정리하고 그 외에 고지도나 지리지들을 한꺼번에 이제 묶어가지고 강원도 고지명 사전을 편찬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심해질수록 일제 강점기 때 지명을 바꾸자는 움직임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태백시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어제부터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태백시는 코로나19의 겨울철 대유행에 따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한편 태백시에서는 지난 26일 평창 스키장 관련 1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어서 80대 할머니도 추가로 확진된 바 있습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변뿐 아니라 산악지역 일출 명소도 모두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월대산과 모산봉, 안반대기 등 해맞이 산악 명소를 통제하는 한편 심곡에서 금진을 잇는 헌화로도 출입을 모두 통제할 계획입니다. 한편 강릉시는 오는 1월 3일까지 주요 해맞이 명소 해변 8곳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일부 관광객들이 통제선을 넘나들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대책에 맞춰 은행 영업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오늘부터 은행 지점의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위해 객장 내 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객장 안에서는 한 칸 뛰어앉기, 직원과 상담 고객 간 거리 최소 1.5m 등 지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오늘부터 3주 동안 지역 상품 꾸러미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매 행사를 개최합니다. 비대면 경매 행사인 강원 장터 옥쇼 라이브 옥션 커머스는 강원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우수 상품으로 이루어진 900여 개의 꾸러미를 할인 판매하는 행사입니다. 참여 방식은 강원 장터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하며 5만 원 안팎의 상품 꾸러미를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 동안 9차례에 걸쳐 열리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내년 2월까지 단속합니다. 강원도는 불법 엽구를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은 물론 이렇게 잡은 동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밀렵과 밀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형사 고발과 과태료 부과, 수령 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내년 2월까지 경찰과 야생동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겨울 철새가 시베리아 등으로 돌아가는 내년 2월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을 집중적으로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철새 도래지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야생 조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될 때 신속한 방역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의 국내 확산 예방을 위해 철새 도래지에서 낚시 또는 산책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양양 남대천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2차례 확진되는 등 강원도의 비상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강원 정보문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인공지능 노인 돌봄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노인 돌봄 서비스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SOS 서비스와 말벗 기능을 활용해 독거 노인과 장애인들의 안전과 자기 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독거노인 200세대에게 인공지능 스피커와 문 열림 센서를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내년에도 지원 대상을 200세대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춘천을 비롯한 안양과 울산에 스마트 슈퍼 한 곳씩을 개점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슈퍼는 낮에는 사람이 있지만 심야 시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로 무인 계산대와 보안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신개념 동네 슈퍼 모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점주가 마음대로 매장을 비우지 못했지만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스마트 슈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2020 강원도 투자 유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영월군은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향토 기업을 키워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2년 전 33%였던 제3농공단지 분양률을 78%까지 끌어올리고 태양광 설비와 식품 제조업 등 10개 기업을 유치해 14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끌어냈습니다. 전 세계 공익활동가와 문학 창작자들이 참석한 2020 평창 세계 문화 오픈 대회가 38일간의 여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로 온라인 개최된 이번 대회의 베터 투게더 챌린지 최고의 영상으로는 평화와 자유에 관한 탈북민의 인터뷰를 담은 허준의 우리의 소원은이 뽑혔습니다. 평창군은 공익성과 창의성, 혁신성을 담은 공모작 30개를 온라인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첨단 부품 복합산업단지에 대한 임대가 공고됐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북평 국가산업단지에 조성한 7만 5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모든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제곱미터당 월 임대료 85원으로 10년 단위로 최장 50년 동안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